안녕하세요. 중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조언과 정보를 전하는 곳 중년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익숙해서 위험한 줄도 몰랐던 한 가지 목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에이, 목욕이 뭐 별거야. 뜨끈한 물에 몸 담그는 게 뭐가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년 수많은 중장년층이 목욕 도중 심정지, 실신, 낙상,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평소 지병이 없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의 끝, 문을 닫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사무실에서 받은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피로, 끊이지 않는 경제적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따뜻한 목욕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물로 피로를 풀고 나면 그래도 살 것 같더라. 등짝 한번 시원하게 밀고 나면 기분이 달라지더라고. 이 말들 익숙하시죠? 많은 중년들이 말합니다. 목욕은 나에게 가장 싼 심리치료라고요. 실제로 목욕은 몸의 온도를 높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말초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리는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근 후 혹은 주말 아침마다 욕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어쩌면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중년층에서 목욕 중 돌연사 혹은 임욕 중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사례가 심각하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남성 환자의 돌연사 원인 중 욕실 사고가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현실을 실감하지 못한 채 목욕을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이라고 믿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57세 직장인 박모 씨는 평소처럼 퇴근 후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고 증기로 가득한 욕실에서 약 15분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죠. 하지만 그날따라 욕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아내의 말에 가족이 들어가 보니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이송 후 진단은 급성심정지. 원인은 고온 환경에서의 급격한 혈압 상승과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는 평소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신체는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심장의 반응 속도는 느려지며 뇌의 온도 인식 기능도 둔해집니다. 거기에 목욕 중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과도한 열 자극, 임욕 후 무리한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내무성 조사에 따르면 연간 약 1만 9천 명 이상이 욕실에서 사망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며 그 원인은 심혈관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수백 명이 욕실에서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이 수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위험이 대부분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반복하던 행동, 난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라는 생각, 목욕하면서 쓰러질 리 없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바로 그것이 위험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물을 너무 뜨겁게 받아놓고 들어가지는 않나요? 갑자기 욕실로 뛰어 들어가거나 뜨거운 물에 몸을 확 담그진 않나요? 샤워 후 바로 나와 냉풍에 노출되거나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무리하게 움직이진 않나요?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심장에 무리를 주고 뇌혈관을 압박하고
호흡을 급격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불편한 증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뇌출혈, 심근경색, 실신 후 호흡정지 혹은 욕조 익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의 반응이 느려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욕 습관 하나만으로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늘 해오던 그 평범한 목욕 습관이 정말 안전한지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목욕 중 잘못된 습관 5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친구, 부모님에게도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너무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행동.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열 충격. 많은 중년들이 목욕을 할 때 시원하게, 뜨겁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몸이 찌뿌둥한 날엔 욕조에 펄펄 끓는 듯한 물을 받아놓고 증기로 가득 찬 욕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뜨거운 물 속에 푹 몸을 담그는 것이 최고의 힐링이라고 생각하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근육이 풀리는 느낌도 들고 피로가 싹 사라지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 행동, 중년 이후의 몸에게는 치명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 충격 서멀 샤크 때문입니다. 열 충격이란 외부의 고온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의 심혈관계가 급격히 반응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심장이 과하게 뛰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로 인해 말초 혈관이 급속히 확장되면 심장은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순간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자율신경계가 이를 조절해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중년 이후에는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심장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화 사례. 52세 김모 씨, 목욕 좋아하던 남편이 욕실에서 숨졌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52세 김모 씨는 평소 찜질방 마니아였습니다. 뜨거운 곳에서 땀을 쫙 빼고 집에 돌아와 4344도 가까운 물을 욕조에 가득 받아놓고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걸 일과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욕실에서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욕실 문이 열리지 않자 아내가 문을 강제로 열었고 그는 욕조 안에서 몸이 미끄러지듯 처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고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쇼크에 의한 급성 심정지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갑자기 고온의 물에 들어가는 행동은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평소 건강한 분이라도 단 한 번의 자극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해오던 행동이었고 아무도 그것이 위험한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게 좋다고 생각했죠. 피로가 풀린다고 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 중년에게 뜨거운 물이 더 위험한가? 혈관 탄력 저하.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고온에서 갑자기 확장될 경우 제어가 어려워짐. 심장 부담 증가. 혈압 변화에 대응하는 심장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부정맥, 심계항진, 심정지 위험이 증가. 신경 반응 저하. 고온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뜨겁다는 감각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과열 상태가 됨.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물 온도는 3840도 이하로 설정하세요. 미지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정도가 심장과 혈관에 가장 안전한 온도입니다. 욕조에 갑자기 들어가지 말고 발, 다리, 몸통 순서로 천천히 적응시켜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싶다면 대신 따뜻한 물에 장시간 반신욕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목욕 전후로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압 급변을 막아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뜨끈한 물 한 번 받자고 욕조로 향하고 있다면 그 행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 50대 이후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거나 최근 피로감이 늘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욕실에서의 온도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무심코 열게 될 수도 있는 그 욕실 문, 그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실천할 때입니다. 2. 추운 욕실에서 옷 벗고 바로 샤워하기. 급격한 온도 변화가 부르는 혈관 쇼크. 겨울철이나 환절기 아침 혹은 늦은 밤, 욕실에 들어서면 차가운 공기가 몸을 휘감습니다. 으슬으슬 춥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얼른 샤워하고 따뜻하게 해야지 하며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어 뜨거운 물로 몸을 확 적시거나 욕조로 급히 들어가려고 하죠. 이 행동은 중년 이후에 신체에 매우 위험한 혈관 자극이 됩니다. 특히 욕실과 몸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혈관 쇼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 그날도 그냥 샤워만 하러 간 거였어요. 서울에 사는 61세의 전 모 씨는 늘 그랬듯 이른 아침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였고 욕실에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내부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전 씨는 양말과 속옷을 벗자마자 바로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작했죠.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욕실에서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가족이 문을 열었을 땐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한 결과는 저혈압성 실신과 심박수 불균형, 즉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며 혈압이 급락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늘 하던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죠? 전 씨 가족의 말이었습니다. 왜 차가운 욕실이 위험할까? 우리 몸은 차가운 공간에 노출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뇌는 당황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은 그 변화에 따라 급격히 혈류를 늘리려고 작동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급강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고 현기증, 실신, 심장박동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중년층은 이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게다가 욕실 바닥은 미끄럽고 주변에 잡을 곳이 없어 실신이나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면 골절, 뇌진탕 또는 익사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욕실이 추운 날엔 샤워나 목욕 전에 반드시 환기를 줄이고 히터나 온풍기 등으로 욕실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욕실 매트, 슬리퍼, 벽 손잡이 등 안전장치를 미리 설치하는 것도 실신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 옷을 벗기 전에 체온을 천천히 적응시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옷을 한꺼번에 벗지 말고 상체 하체 순으로 벗으며 준비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손, 팔, 다리부터 적시며 천천히 샤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을 자주 겪는 분이라면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대의 목욕이 훨씬 안전합니다. 추운 욕실에서 갑자기 옷을 벗고 샤워를 시작하는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물리적 충격을 심장과 뇌에 전달합니다.
그저 귀찮아서, 빨리 씻고 싶어서, 늘 그래왔으니까 하는 이유로 이어진 그 행동 하나가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하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년의 안전수칙입니다. 욕실이 추운 날, 그냥 빨리 씻자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의 가족이 욕실 문을 두드리는 끔찍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식사 직후의 목욕 위장이 아니라 심장을 마비시키는 시간. 중년이 되면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일 겁니다. 배도 부르고 물에 들어가면 졸음도 오고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 평온한 순간이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식후 바로 목욕하는 게 위험하다는 말은 들었어도 왜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그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년 이후에는 실신, 심정지,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 고기 굽고 목욕하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58세의 이모 씨 부부는 주말마다 캠핑을 즐겼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맥주도 한두 잔 곁들이고 그 후엔 숙소에 마련된 히노키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부부만의 루틴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욕조에 들어갔고 아내는 준비를 마치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물속에서 고개를 젖힌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급히 구조했지만 이미 의식은 없었습니다. 병원 진단은 식후 저혈압에 의한 뇌어혈성 쇼크. 결국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식사 후 바로 목욕하면 위험한가? 식사를 하면 위장으로 혈류가 집중됩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 간, 췌장 등 소화기관이 활발히 작동하면서 혈액이 몰리는 현상이죠. 이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뜨거운 물 자극으로 인해 피부와 말초혈관 쪽으로도 혈류가 빠르게 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와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 두통, 시야 흐림,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혈류 분산이 급격한 저혈압 혹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 부족으로 이어져 심정지나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식사 직후엔 자율신경계가 부교감신경 중심으로 작동하는데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갑자기 과활성화되며 신체 시스템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의 충돌이 부정맥, 가슴 통증, 실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 위염, 장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자주 있는 사람, 식후 쉽게 졸리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 식사 때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 알코올은 혈관 확장 혈압 저하 유발. 안전하게 목욕하려면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기름진 식사였거나 과식했다면 1시간 30분 이상 지나서 목욕을 하세요. 식후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위장 운동을 촉진한 뒤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욕실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섭취해 혈액순환을 돕고 탈수를 예방하세요. 만약 식후 졸음이 심하게 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목욕은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욕조에 들어가지 마세요. 알코올은 체온 조절 기능과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욕조 익사의 대표적 원인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소화 중에도 휴식 중에도 경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젊을 땐 배부르면 더 잘 자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더 잘 쉬어졌다는 경험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같은 경험이 오히려 당신을 위기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끼 식사 후에 나른함, 그 위에 따뜻한 물이 더해지는 그 순간은 분명 달콤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당신의 심장 박동이 조용히 그러나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다음날 아침 텅 빈 욕실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는 이 습관만큼은 바꿔야 합니다. 4. 목욕 중 갑자기 일어나거나 급하게 움직이기 뇌로 가는 피가 끊기는 순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혹은 다소 급하게 욕조에서 일어섭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휘청 넘어지는 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로 가는 혈액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생리적 경고 신호, 즉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신체는 이 급격한 변화에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목욕 중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 하나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실제 사례 욕조에서 일어나다가 뇌출혈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던 63세 여성 조모 씨는 목욕을 좋아해 매일 20분씩 욕조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오래 있었나 싶어 벌떡 일어섰고 그 순간 현기증과 함께 욕조 옆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후 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뇌압 상승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검사 결과 뇌출혈 및 기립성 쇼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인데 단지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났을 뿐인데도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가족은 말했습니다. 욕조에서 그냥 일어나다가 손을 뻗을 틈도 없이 쓰러졌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던 것 외엔 별다른 징조도 없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목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욕조에 오래 있을 경우 혈류가 몸의 하반부로 몰리면서 상체,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가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로 인해 현기증, 실신, 구토, 심한 경우 의식상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심장박동의 조절 기능도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부정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욕실처럼 미끄럽고 위험한 공간은 낙상과 2차 부상까지 동반할 수 있어 더 치명적입니다.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욕조에 15분 이상 오래 머무르는 습관이 있는 분, 목욕 중 또는 기상 직후에 어지럼증,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을 경험해 본 적 있는 분, 고혈압 약, 당뇨약, 이뇨제 등 복용 중인 분, 혈압 변화 민감도 증가, 수면 부족, 탈수 상태에서 목욕하는 경우, 평소 심박수 조절이 불안정하거나 부정맥 증상이 있는 분, 안전하게 목욕하려면 욕조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1단계씩 천천히 움직이기. 먼저 상체를 천천히 세우고 무릎을 세워서 자세를 바꾼 뒤 팔로 욕조를 짚으면서 천천히 일어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목욕 중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욕실 벽에 손잡이 핸드바를 설치해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넘어짐을 방지하세요. 특히 아침 시간이나 식후, 피로가 심한 날은 장시간 욕조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욕조에서 나와 바닥에 앉고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 하나가 중년의 몸에겐 심장이 멎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욕실에서 움직이지만 그 익숙함이 방심이 되고 그 방심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의 어지럼증, 단 몇 초의 기립성 쇼크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일어서는 그 순간 뇌는 피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 목욕 후 바로 외출하거나 찬 바람 맞기, 심장을 조이듯 움켜쥐는 냉기 쇼크.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나니까 몸이 개운하다. 이 기세로 마트도 다녀오고 쓰레기도 버리고 와야지. 찬 공기 한 번 쐬면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목욕 후 개운해진 상태에서 무심코 외출하거나 심지어 겨울철에 욕실 문을 열고 얇은 옷차림으로 베란다에 나가거나 현관문을 열어 쓰레기를 버리는 일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의 몸은 급격한 냉기 자극으로 전신 혈관이 수축되며 심장과 뇌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목욕 직후는 신체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단 몇 초의 찬 기류 노출이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목욕하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던 59세 회사원 윤모 씨는 퇴근 후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샤워를 마치고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쓰레기를 버리러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는 윤 씨를 이웃이 발견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병원 측은 말했습니다. 목욕 후 확장된 혈관이 찬 공기에 노출되며 급격히 수축했고 이로 인해 심장 혈류가 차단돼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된 상태입니다. 윤 씨는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건강을 과신했고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병상 위에 눕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왜 목욕 직후 찬 공기가 위험한가? 목욕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피부와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 특히 15도 이하에 노출되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좁아지면 심근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심장마비, 협심증 혹은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혈관 반응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와 똑같은 자극에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뇌혈관 역시 급격히 수축되면 뇌출혈, 뇌경색,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이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극히 위험합니다. 이런 행동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목욕 후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은 상태로 찬 공기에 노출. 겨울철이나 환절기, 욕실 문을 열고 바로 베란다나 현관으로 나가는 행동. 목욕 후 급히 외출 준비하며 찬 바람을 맞는 행동. 목욕 후 얇은 옷차림이나 실내복 상태로 창문을 열거나 환기하는 행동. 특히 흡연 직후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외출 혈관 수축력 더 강해짐.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최소 2030분 정도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체온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외출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을 완전히 말리고 수분 섭취를 통해 체온 조절과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세요. 욕실과 거실 사이에도 온도차가 크지 않도록 난방을 유지하고 환기를 하더라도 문은 천천히 열어 찬 공기 유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겨울철 외출 시에는 두꺼운 옷, 목도리, 모자 등 보온을 철저히 하되 목욕 후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목욕 후 외출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 수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몇 분이니까 괜찮겠지. 추워도 잠깐만 나갔다 올 거니까. 그 몇 분의 판단이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외부 자극에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욕 후의 몸은 노출된 심장과 같고 찬 공기는 그것을 움켜쥐는 손입니다. 목욕은 당신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방심하는 순간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욕 후의 행동까지도 안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욕 습관이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목욕 습관,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적 있다. 이게 그렇게 위험했단 말이야. 하고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이제 목욕도 못하겠네. 무섭긴 한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하면 목욕은 몸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건강 습관입니다. 단지 중년 이후의 몸에 맞게 조금 더 섬세하게 안전하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회복이 느리고 반응이 늦고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몸의 리듬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주면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효과적인 휴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좋은 목욕 습관 5가지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심장을 보호하고 뇌를 안정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1. 목욕 전 예열 시간을 가져라. 찬 공간에 몸을 맡기지 마세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욕실 내부의 온도를 먼저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창문을 닫고 히터나 온풍기를 5분 정도만 틀어도 실내 온도는 20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 슬리퍼와 수건도 미리 따뜻한 곳에 두는 센스, 몸의 갑작스러운 냉기 자극을 막아 혈관 쇼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물 온도는 3840도 미지근한 수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을 선호하지만 40도를 넘는 물은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장 안전한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40도 사이, 미지근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온도가 근육 이완, 혈액순환, 자율신경 안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욕조에 들어갈 땐 반드시 발, 다리, 복부, 가슴 순서로 천천히 적응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 전체를 담그면 열 충격으로 심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3.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쉬고 공복에도 무리하지 마세요. 식사 직후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목욕하면 뇌와 심장의 혈류가 부족해져 위험합니다. 식후 1시간 이상, 가능하면 1시간 반 이후에 목욕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공복에 오랜 시간 목욕하는 것도 저혈당과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간단한 간식이나 수분 보충 후에 목욕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4. 욕조에서 나올 땐 1분만 천천히 움직이세요. 목욕 중 앉아있던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이미 혈압이 급변한 신호입니다. 욕조에서 나올 땐 하나, 둘, 셋을 세며 상체를 세우고 무릎을 굽힌 뒤 손으로 욕조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10초 정도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5. 목욕 후엔 무조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바로 외출하거나 찬 공기를 마주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위험한 반응이 생깁니다. 목욕 후에는
2030분간 실내에서 따뜻하게 몸을 감싸고 휴식을 취하세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조명이 은은한 방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머리카락과 피부는 완전히 건조시킨 뒤 외출하세요. 특히 겨울철엔 양말, 속내에 목도리까지 꼼꼼하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이며 조금 더 여유 있고 안전한 일상으로 옮겨갈 시기입니다. 목욕은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돌아보고 숨을 고르고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목욕 습관은 지금 새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왔어요. 특별히 무리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영상에서 다룬 5가지 잘못된 목욕 습관을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목욕은 평생 해오던 일상의 루틴이었고 누군가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익숙하게 몸으로 배운 습관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육은 천천히 줄어들고 혈관은 서서히 탄력을 잃으며 좁아지고 심장과 뇌는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몸속에서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달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겁니다. 목욕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고 정신까지 맑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회복의 시간이죠. 하지만 그 좋은 습관도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도리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오늘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저 물 온도를 조금 낮췄을 뿐인데, 그저 목욕 전 1분만 더 천천히 움직였을 뿐인데, 그저 식사 후 30분만 더 쉬었을 뿐인데, 그 사소한 변화들이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중년 이후의 삶은 결코 하강선이 아닙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깊이 살아가는 두 번째 성장기입니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작은 일상이 바로 목욕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 문을 닫고 실내 온도부터 체크하세요. 물을 받을 땐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손목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욕조에 들어갈 땐 절대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발부터 서서히 적응시키세요. 식사 후 바로 욕실로 향하지 말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여유를 즐기세요. 욕조에서 나올 땐 반드시 먼저 상체를 일으킨 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움직이세요. 목욕 후에는 부드러운 타월로 몸을 닦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조용한 회복 시간을 가지세요. 찬 공기를 마주해야 할 때는 반드시 옷을 충분히 입고 머리를 완전히 말린 후에 움직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당신의 몸을 안심시키고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큰 위험을 막아주는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중년 상담소는 오늘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겁이 아니라 이해라고. 무조건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바꾸는 것이 진짜 어른의 삶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꿔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작은 변화에도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끼시나요? 그건 당신이 나약해진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이 조금 더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 당신은 한 번도 자신을 놓지 않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단단한 의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의지에 중년 상담소는 함께 응원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중년의 지혜와 건강한 삶의 방향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당신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변화하고 있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년의 삶,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저희 중년 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